뉴스인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여의도 대나무숲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틀면은 나와요. 이지은 위원장님이. 네네. 알고리즘의 힘인가? 계속 나와. 또 어느 날은 구치소가 있고 네. 어제였죠?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느 날은 민주당 당사에서 검찰개혁특위 들어가셨나요? 맞습니다. 네, 네. 거기 민영배 의원님 옆에서 이렇게 어른거리는 그림자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이지은 지역위원장님은 잠은 주무시는 건가? 저는 항상 앵커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네. 동태를 살피고 있어요. 네, 네. 지켜보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이슈도 많지만 김건희 얘기도 당장 해야 되겠지만 어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서울구치소 가셨는데 저희가 마침 영상을 준비했어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서울구치소를 찾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다 뺀 거 아니에요? 마이크 시절부터 해서. 장난하세요, 총과장님? 그때는 회의실 왜 하셨죠? 예산을 그 본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방송 설비를 특별히 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교정본부에서 예산 잘랐나요? 제가 법사위 예결소 위원장이에요. 예산안 제가 확인해요. 결산 심사도 제가 할 거고 예산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는데 교정본부에서 잘랐습니까? 법무부에서? 아니잖아요. 왜 빼셨습니까? 예산도 다 부여했는데 배정했는데. 일단 이 영상 제가 어제 보자마자 느낀 게 뭐 이렇게 뭔가 앙상하다. 네. 네, 회의장이 횡하고 지금 네. 뭐 이사했나? 뭐 이런 느낌? 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마이크조차 없는지 다 그렇죠.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 목요일에 이제 네. 구치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윤석열 체포 과정에 동원됐던 교도관들이랑 면담을 하고 싶고 그 과정을 촬영한 CCTV라든지 바디캠을 보고 싶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요청들을 했거든요. 네. 이미 지난주 목요일 날 그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월요일 날 갔는데 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보좌관들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찍어도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에서 찍고 그다음에 저희 델리민주도 같이 갔었거든요. 아, 민주당 이제 유튜브 델리민주도 가는데 채널 들어오면 있죠? 안 된다. 네. 그렇게 제일 처음에 막아서 네.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의원들이 그 일을 하러 왔는데 어쨌든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저까지 들어는 갔는데 저까지 들어가는 데만 회의실까지 들어가는 데만 40분이 걸렸어요. 회의실 들어가는데 40분이 걸려요. 네, 네. 왜냐하면 회의실을 준비도 안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너무하네요. 네, 저희가 갔더니 그냥 그 서울구치소장 방에서 차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 마시러 온 게 아니다. 네. 네, 지금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답도 들어야 되겠고 영상도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지금 회의실을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이제 민원인 대기실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네. 그동안 막 이제 준비를 한 게 저겁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한 것 마이크가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구치소장은 마스크를 쓴 데다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봐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를 준비를 해달라고 했더니 마이크를 하나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면 또 대답이 안 들리니까 이 마이크를 들고 저기 가서 대답을 하고 정말 이런 웃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그쵸. 목요일 날 이미 더군다나 이게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예, 특검 그 특위 차원에서 간 건데 저 정도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부러 지금 고의적으로 저기에 그 응하지 않기 위해서 저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갖다 줬는데도 굉장히 멀리 들고 이렇게 목소리 작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게 자기 목소리가 이제 혹시나 들어갈까봐 그 영상에 들어갈까봐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3시간을 있었는데도 영상은 못 봤습니다. 영상은 못 보고 그냥 네, 돌아오셨군요. 네. 그래서 저 회의실까지 들어가는 데만 40분이 소요됐고 네. 그 이후에 한 2시간 이상을 저렇게 대화를 했는데 대화라기보다 뭔가 샤우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샤우팅이 초반에는 샤우팅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그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윤석열 체포를 왜 실패를 했냐. 그렇죠. 10명이나 갔는데 그것 때문에 가신 네,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쨌든 그 과정에 참석했었던 책임자랑 면담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얻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영상 가장 객관적인 게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상을 극구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부를 하는 거냐? 이제 그 장경태 의원도 법사위원이고 또 전현희 의원님도 그렇죠. 예, 법사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네. 법사위에서 이렇게 다 의결을 해서 오고 하면 지금까지 안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 과거에는 다 보여줬던 네, 건데 네,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안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사본을 줄 수는 없지만 공개를 하거나 사본을 줄 수는 없지만 그냥 보여주기만은 한다는 겁니다. 보고 현장에서. 네, 대신 찍지는 마라. 우리 찍지 않겠다. 우리가 보고 네네. 눈으로 확인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 도대체 누가 정하냐라고 봤더니 그 서울구치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본인이 그러네요. 본인이 결정 거부를 한 거죠. 안 하겠다고 했는데 보이네요. 왜 안 보여주는 거냐고 했더니 이거는 뭐 수용자의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우리가 우리가 무슨 그 독거방 안에서 뭘 하는 행동을 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 사생활을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건 공적인 업무지 않습니까? 그 영장 집행을 복도에서 호송차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공개된 공간에서 한 거에 대해서 보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못 받습니다. 그럼 서울구치소장에 있는 그 위원회라는 게 몇 명 정도로 구성된 건지 혹시 확인이 그거는 다시 아직 확인을 확인을 해봐야 해봐야 될 것 되겠네요. 같은데 아마 내부인들 몇 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이 구치소장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네.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을 한 거 아닌가. 뭐 사실상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2차에 걸쳐서 체포 집행이 시도가 됐었는데 둘 다 실패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첫 번째 갔을 때는 속옷만 입고 막 저항을 해서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사실은. 다들 너무 놀랐잖아요. 네네. 속옷만 입고 했다고? 야 그건 진짜 좀 힘들었겠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는 네. 처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도 계획을 짜고 가지 않았겠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뭐 몇 명이 10명이 갔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냐라고 물어봤더니 소장이 하는 말이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 계획이 없었다고요? 이런 아니, 위급한 상황에서 네. 더군다나 2차 시도인데 2차 시도인데 1차에서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체포를 하자 임무를 분담을 해서 뭔가 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갑은 채웠냐?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안 채웠구나. 안 채웠구나. 네, 수갑을 채웠냐고 또 물어봤더니 안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호 장비거든요. 네. 근데 수갑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수갑을 채우는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형집행법에 수갑이라든지 포승줄이 네. 보호 장비인데 네. 이게 4가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4가지 경우. 네. 첫 번째가 호송할 때. 호송할 때. 딱 맞는 거죠. 호송할 네. 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교도관의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을 때 이것도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상대방이 조폭이거나 뭐 유단자이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력으로 지금 그 영장을 집행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 안 가라고 하는 게 위력으로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딱 걸리는 건데 네. 그리고 호송하는 건데 네. 이 두 가지에나 해당을 하는데 수갑을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의지가 없었던 거 그러네요. 아닌가. 처음부터. 네. 그게 이제 의심스러웠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나 명령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징벌위원회를 열어서 징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징벌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특혜가 있거나 직무유기가 있거나 네.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상하다. 10명이나 들어가는데 왜 한 명을 체포를 못했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아예 선수들인데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7명이 교도관이었고 3명이 특검에서 온 수사관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교도소 내에 있는 수용자에 대한 집행은 교도관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도관 7명이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피의자들이 여러 번 체포를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네.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약을 하면 정말 초인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구나. 네. 테이저를 맞고도 일어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넘어졌다 바로 일어나요. 어머나. 그래서 이렇게 마약이 무섭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경우도 아니고 도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갇혀진 곳이니까.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냐. 저는 의지가 없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장이 답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게 없겠네요. 어저께 그렇죠. 태도로 본다면. 네. 그래서 왜 협조를 안 하는지, 왜 우리에게 영상을 안 보여주는지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만 계속했고, 그리고 왜 뭐 수갑을 채우지 않았는지 이것도 자기들은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그냥 형집행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형집행법을 제가 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뭔가 그 내란의 알박기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때 어쨌든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뭐 수원에도 있었던 분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2024년 윤석열 정권 때 승진을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서울구치소로 온 사람이거든요. 수감돼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최상목 당시 대행이 생각했을 때 윤석열을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온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의 뇌피셜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범이잖아요. 맞습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안 나는 내란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체포한지 그 집행 요건에 딱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호송하고 뭐 이런 그 절차. 그렇게까지 모든 게 딱 들어맞는데 서울구치소장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직무유기든 직권남용이든 전 법조인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법적으로는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사를 해서 또 이제 뭐 처벌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사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일단 직무정지라도 해야 된다. 정지시키고 다른 사람은 발령을 내서 이 서울구치소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체포하는 게.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인사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봐야 되는 상황. 알겠습니다. 어제 구치소 가서 마이크가 없어서 다들 이제 샤우팅하고 그렇게 허탈하게 좀 돌아오신 상황이 맞습니다. 됐군요. 다시 또 방문하실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죠? 어차피 저런 태도로 봐서는 뭐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방문하기보다는 이제 국회에서 아마 청문회를 열든지 해서 소환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10시 10분이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1시간이 안 남았네요. 지금 9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고. 영장은 나오는 거고. 김건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장이 나오는 거. 둘 다 나오겠죠. 지금 특검이 뭐 의견서 그리고 여기 대해서 설명까지 해서 뭐 추가적으로 구속 의견서까지 해서 848쪽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이가 848쪽에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와,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갑자기 윤석열 때는 몇 장이었을까 갑자기 궁금한데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거의 처음이죠. 800장 넘는 800장을 넘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범죄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특검의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영장 청구를 할 때 한 570여 페이지를 청구를 했고 그 이후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혐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를 추가시키진 않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또 이제 270여 페이지 분량을 더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혐의는 뭐 우리가 16가지를 특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16가지를 당연히 다 넣은 건 아니고 3가지를 특정했는데 3가지가 정치자금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요 3가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 통해서 불법 여론조사 받고 공천 준 것도 들어가 있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뭐 뇌물 받고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태균하고 김영선 그 이제 공천 과정에서 윤 씨 부부가 개입한 건 너무 딱 떨어지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녹취록에 다 죄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선인이 뭐 그렇게 알아서 할 거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육성 녹취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녹취 나왔고, 윤석열 녹취도 나왔고 모두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혐의는 분명하다. 그리고 혐의가 굉장히 중대한 것도 맞다. 그리고 구속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그런데 탄핵,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
그 노트북을 새 걸로 또 바꾸고 리셋을 하고 휴대폰도 다 갈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문고리 3인방 행정관들 3명도 지금 그 휴대폰 바꿨다. 네, 바꿨고 그리고 지금 계속 밖에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김건희가 구속이 안 되면 그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뿐만 아니라 증인 인멸이라고 봐야 되는 수준에 그러니까 김혜성 씨도 오늘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네, 오늘 오후 4시쯤. 네, 김혜성 씨도 저는 베트남에 간 것도 네. 그러니까 김혜성 씨도 베트남 갔고 이기훈 씨도 뭐 밀항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도망 도주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다 김건희랑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혜성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 자기 아이를 케어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까지는 아이를 안 돌보다가 지금 갑자기 나갔냐는 거죠. 네. 저는 거기 가서 뭔가 해결할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 가서 증거인멸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유령 회사를 어떻게 뭐 조치를 하든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갔다라고 보는데 자금을 세탁하든지 그렇죠. 뭐가 됐든 네. 뭐가 할 일이 그래서 김혜성 씨가 그 베트남 가서 행적이 어떻게 됐는지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김건희의 구속은 반드시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걸이 추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시계까지 나왔어요. 네. 그 시계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 이번에 새로운 것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명품 이름을 진짜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 뭐 바세린이야? 뭐 이러면서 네. 일단 목걸이 먼저 잠깐 가볼까요? 네네네. 서희건설과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지난주부터 네. 그 주진우 기자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주진우 기자가 지난주에 어디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때 이거 지금 특검도 몰라요 했는데 정말 며칠 뒤에 어쨌든 특검이 어제였죠. 어제 네. 압수수색을 압수를 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며칠 지난 뒤인 지난 주말에 서희건설이 갑자기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죠. 완전히 네. 셧다운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뭔가 이사를 했습니까?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한 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요.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한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사위가 맞습니다. 네, 이제 한덕수 사위가 옆으로 가고 그 한덕수의 비서실장으로 갔고 그런데 서희건설 측에서 그 같은 목걸이를 구매한 내역이 나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어저께 압수수색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이미 알고 이 셧다운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서희건설 안에는 서희건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뭐 회사들도 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문을 다 닫고 네. 그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으니까 뭐 이제 못 들어온다 이렇게 연락을 다 받았다고 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그냥 증거인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가 필요할 수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을 쓸 정도의 증거인멸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이사를 할 정도의 증거인멸이 필요했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누가 얘기를 했을까? 물론 이제 주진우 기자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미리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서희건설에 딸이 3명이 있고 네. 이 3명의 그 남편들이 그러니까 서희건설의 사위들이죠. 사위가 전부 다 법조인입니다. 셋 다. 네, 셋 다. 첫째는 검사 출신, 우리가 아는 그 이제 박성근 네, 전 비서실장이고 네. 검사 출신의 변호사. 둘째 사위가 판사, 셋째 사위도 판사. 그래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조인이랑 결혼을 한 게 뭐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건축업을 하고 건설업을 하다 보면 이제 법적으로 엮일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결혼을 한 거 아닌가라는 또 이제 의심도 드는 거죠. 세간에서 그런 얘기 있죠. 이제 네. 보험용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게 또 이제 아닌가. 그쪽으로 이제 먼저 정보를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어저께 특검이 갔을 때 컴퓨터와 서류가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 목걸이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하겠지만 어쨌든 나름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숨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저는 또 저 혼자 주진우 기자 특검한테 먼저 말해주고 방송에서 하시지. 약간 지금 서희건설 딱 말하는 순간 뭐 어쨌든 들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부터 증거 인멸하려면 네. 충분히 시도할 수 있겠거나라고 했는데 진짜 지난 주말에 폐쇄를 맞아요. 해가지고 네. 이거 조금 뭔가 타이밍이 어긋났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어쨌든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취재력으로 네. 이미 지난주부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제는 시계가 등장합니다. 이제 네.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시계인데 이게 한 5천만 원대 시계인가요? 잘 모르겠네. 네, 가격이. 5천만 원대 5천만 시계고 원대 시계. 바쉐론 시계라고 합니다. 바쉐론 시계. 네. 이것도 다 이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 압색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것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이제 고가 그러니까 고가 시계 상자, 네. 뭐 보증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 네. 윤 대통령실의 로봇계 사업가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이 로봇 그 경호를 하는 로봇계를 네네. 이제 만드는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네, 서모 씨.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8억을 받고 뭐 개발을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 로봇계가 얼마나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게 뭐 경호를 뭘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그게 별로 경호처에서 로봇계를 도입해가지고 뭘 하려다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겨레인가가 이거 문제 있다고 보도해서 그 사업이 나중에는 어쨌든 그냥 끝났대요. 아. 네,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 잠깐 계약을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 고가 시계를 전달한 시기와 로봇계를 수주한 시기 시범 운행이었지만 네네. 그게 딱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겹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5천만 원대 샤베론 시계를 사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가가 이야기하기로는 이거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김건희 측에서 돈을 받아서 사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이 보석에 대해서 굉장히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본인이 갖고 싶은 본인이 직접 사거나 본인 행정관들도 많은데 밑에 네. 사람들을 시키면 되는 건데 네. 이걸 갖다가 이 사업가가 김건희의 돈으로 받아서 줬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 거죠. 네, 대리 구매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제 보면 뭐 동아일보, 뭐 한겨레, KBS 다 이제 단독 달고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 다 서모 씨 관련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서모 씨가 KBS에 2022년 5월, 6월쯤 김 여사를 만났다. 네. 그래서 순방할 때 착용할 시계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계를 대리 구매해줬다. 그리고 또 이제 동아일보 같은 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9월에 잠실에 있는 이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직접 샀다. VIP 할인받고 3,500만 원대 구입했다. 이게 할인도 되나 봅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도 되는 진짜 거예요, 모르는 이거? 분야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게 네. 우리가 정말 윤석열을 통해서 몰라도 될 탄핵과 법과 헌법과 형법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VIP 할인까지 지금 공부해야 그렇죠. 돼요. 네. 김건희를 통해서 명품에 대해서 반 클라프인가요? 저는 그런 게 뭔지도 몰랐는데 여러 가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고가의 그러니까 나토 순방 때 걸었던 목걸이와 네. 지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 그라프 목걸이 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네. 둘 다 6천만 원대라고 하고 이번에는 이제 시계까지 드러난 거고 결국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대리 구매했다니까 이 서모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의 주장대로 그렇다면 김건희가 자기 돈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자기 돈 주고 썼겠느냐. 썼을까 그렇죠. 그럼 또 제3자가 개입하는 건 아닐까? 혹시 또 통일교가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의심스럽잖아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모든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네. 서희건설에 있었던 서희건설이 무슨 목걸이였죠? 서희건설 목걸이. 목걸이. 네. 예, 예. 그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거를 뭐 서희건설의 고위 관계자, 고위 임원이 가서 샀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뭐 어머니랑 돈을 같이.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예, 그 사람이 이제 구매자는 나왔으니까 돈이 어디서 나왔고 그 살 때 즈음에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을 이제 또 해보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군요. 예, 그 이제 조사를 좀 계속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보도가 나올 정도면 상당히 좀 수사가 진척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김건희 씨는 저희가 조금 뒤에 특보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제가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변호사이시기도 네. 하고 이거 진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신의 한수 신은식 씨가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건의기에 막 진정을 하면서 네네. 이 사람도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정광훈 네. 씨처럼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동시에 공익 제보자가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핵심이 뭐냐면 그 1월에 체포 이제 저지할 때 이 대통령실의 성모 뭐 비서관하고 이제 통하면서 뭐 동원됐다 이런 것도 네. 한켠에 있고 당시에 윤석열 탄핵 때 이상하게 경찰이 주요 시설 100m 내 집회를 제지하지 않아서
지휘자들이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서 결국은 경찰 방조로 서부지법 폭동이 터진 것이라고 신시식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신의 한수 신혜식 씨죠. 신혜식 씨가 전광훈 목사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광훈 목사 쪽하고 연결이 되고 본인이 전광훈 교회에다가 뭐 돈을 이렇게 뭐 헌금을 내기도 하고 뭔가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광훈의 뭐 정광훈 교회의 누가 거기에서 뭐 난동을 피웠느니 하면서 정광훈이 배우인 것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배우다라고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예전에는 윤석열과 정광훈이 공범이었다면 네. 공범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임을 돌리는 맞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말 이 진흙탕 싸움, 공범들끼리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연꽃처럼 진실이 피어나거든요. 저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실이 드러난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도 지금 까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 윤석열 체포 때 대통령실에서 막았던 거고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건도 사실은 대통령실이 뒤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대통령실하고 경찰이 방조했다 이런 취지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방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막았으면 우리는 못 들어갔을 거야. 근데 네.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는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광훈 파와 윤석열 파가 지금 이제 또 나뉘고 있는 겁니다. 공범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다들 지금 자기 살기에 탈출하는 바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혜식 측에서도 공익제보라는 이유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 부담을 좀 덜기 위한 그렇죠. 그런 네. 수로 네. 보입니다. 네. 저는 사실 불만이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솔직히 관심 없어요. 네. 전 경찰이 관심이 있어요. 네. 또 친정을 욕하라고 해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네. 아니 정광훈이 사실은 이제 사주한 거 아니냐. 그때 뭐 영상도 있었고 네. 서부지법 앞으로 뭐 가라 뭐 이런 것들 본인은 이제 집에 일찍 왔다고 하지만 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네, 1월 사건 아니에요? 1월 네. 18일 날? 그 새벽에 이거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더군다나 사법부를 향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 뭐 하고 있었어요? 정말 왜 그때는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이제야 좀 하고 있잖아요. 이제야 정광훈 압수수색하고 이제야 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때는 확실히 이제 그래서 대통령 그다음에 정권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 게 네. 그때는 아직도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체포는 되어 있지만 탄핵도 되기 전이었었고 그렇죠. 사실상 한덕수와 최상목이 그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을 때 인사까지 다 했어요. 경찰 인사까지 다 하고 네. 경찰 승진 인사까지 다 하고 내란이 끝난 이후에 알박기 인사까지 다 한 상태.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네. 네.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배후 수사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손바닥 뒤집으면서 세상이 네. 바뀌었구나를 네. 알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뭐 늦게라도 하는 게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증거인멸이 다 되고 있는 거고 시간이 가면 증거가 인멸되는 거거든요. 지났는데. 그러니까 네. 너무나 아쉽고 너무 잘못한 거죠, 정말. 지금 이게 서울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어떤 부가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의심받는 분이 바로 서울청장입니다. 서울청장의 네, 그 박현수,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행으로 아직도 있는 맞습니다. 아직도 거죠? 직무대행입니다. 예. 왜 그쪽 인사는 빨리 안 나는 걸까요? 이게 조지호 경찰청장과 네. 김봉식 서울청장이 탄핵이 소추가 돼서 아직 탄핵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비워줘야지 승진 인사가 가능한데 네. 그 자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 계속 예. 직무대행 체제로 네, 가는 네. 상황이라서 네. 인사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박현수 이제 서울청장 직대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밤에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한 네. 내역들이 벌써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부분도 반드시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 내부에서도 뭔가 좀 깔끔히 네. 해소를 시켜야지만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맞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들도 그걸 원하겠죠. 다수의 네. 경찰들이.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